이게 무슨 장난이야. 도윤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어요. 젓가락이 바닥을 굴러가다 접시에 부딪혀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 위에 찻잔이 흔들렸고 국물 표면에 동그란 물결이 번졌어요. 한정식집의 조용한 공기가 그 한마디에 찢겨 나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어요. 은지는 당황해 입을 가렸고 신부 측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조명은 따뜻했지만 자리의 온기는 단숨에 식어버렸습니다. 도윤의 눈은 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얀 블라우스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를 살폈고 마지막에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덜미 근육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는 숨을 꺾듯 들이마시고 말을 뱉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엄마야. 사람들이 움찔하며 몸을 굳혔어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죠.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포크를 쥔 사촌이 손을 내린 채 멈췄고 물수건을 나르던 직원도 동작을 멈췄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흔들렸고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얇게 떨렸습니다. 은지는 눈을 크게 뜬 채 도윤과 여자를 번갈아 보았어요. 도윤은 뒷목을 움켜쥐었어요. 피가 머리로 몰리자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 위 쑥갓 향이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고 배속이 서늘하게 비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30해 전에 너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그 여자가.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선을 내렸어요.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그 잔잔함이 오히려 도윤의 분노를 더 끌어올렸어요. 지훈이 손을 뻗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진정부터. 도윤은 그 손을 살짝 뿌리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닥이 가볍게 흔들리는 듯 어지러웠어요. 그는 더 앉아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고 눈앞이 조금씩 침침해졌어요. 의자를 발로 밀치며 길을 만들고 문 쪽으로 성큼 걸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 세게 젖히자 바깥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문이 쾅 닫히며 안쪽의 접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도윤은 벽을 짚고 큰 숨을 몰아쉬었어요. 전등이 길게 늘어선 천장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고 목 뒤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셔츠 단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자 오래된 장면이 물이 같은 흔들림으로 떠올랐어요. 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젊은 도윤은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젖은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문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지가 한 개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였고 냄비에서는 라면 국물이 약한 불에 끓고 있었어요. 싱크대 위 컵 2개가 엎어져 말라가고 있었고 창문으로 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내가 더 잘할게. 그의 말은 방 안에서 짧게 울리고 금세 사라졌어요. 여자는 문 앞에서 비옷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녀의 뺨에는 울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단단히 모아져 있었어요. 나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한마디는 작은 돌멩이처럼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발끝으로, 무릎으로, 가슴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날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냄비에 김이 천천히 올라와 형광등 아래서 하얗게 흩어졌어요. 시계 초침은 느리게 움직였고 고무도마 위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여자는 반지를 손바닥으로 밀어 식탁 한가운데로 가져다 놓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반지에 마지막으로 닿는 모습이 말없이 길게 남았어요.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목이 잠깐 멈추었고 그 잠깐이 지나가자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현관등이 노랗게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신발장 위에 올려둔 아이 사진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문은 결국 닫혔어요.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진공처럼 비워냈습니다. 젊은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등으로 입을 막았고 이마가 식탁 모서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창문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설었고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낯설었어요. 끓던 라면이 불었고 가스 불꽃이 오랫동안 같은 크기로 타고 있었어요. 그는 그날 밤 문틈이 다시 열릴까 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발자국 소리 같은 빗소리만이 계속 울렸습니다. 복도의 현재로 시간이 돌아왔어요. 천장의 조명은 이번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세를 낮췄어요. 숨이 조금 고르자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등에 올려진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톱 끝이 휘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복도 끝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고 그 뒤에 상견례실 문이 작게 보였어요. 안쪽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가까운 자리에 친척이 직원에게 물을 더 달라고 했고 멀리서 누군가가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훈의 발소리가 문 안쪽에 가까웠다가 멈추었고 다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그 발소리를 알아듣고 어깨를 낮게 내렸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결심할 때마다 같은 박자가 났어요. 그는 그 박자를 오래 기억해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가느다란 틈으로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누구도 나오지 않았고 틈은 곧 다시 닫혔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식당 안보다 차가웠고 표면적으로 더 맑았습니다. 그 차가움 덕분에 그의 생각이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오늘은 나가야 할까? 그 물음은 오래전 비 오는 날 문을 붙잡으며 했던 물음과 닮아 있었어요. 발치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액정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 말도 마음을 덜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끊기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만 또렷이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먼 끝에는 비상구 표지등이 초록빛으로 켜져 있었고 그 아래 그림자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이 길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 바깥 공기와 밤이 있을 겁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슴에 넣으면 분노와 열이 조금 가실지도 몰랐어요. 그는 그렇게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의 대리석이 얇게 반짝였고 밑창이 긁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하지만 그는 곧 멈췄습니다. 한 발짝 더 가면 돌아갈 말문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목을 눌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문을 보았습니다. 문 안에 있는 얼굴들, 젊은 날 잃었던 얼굴, 이제 막 얻은 얼굴이 함께 떠올랐어요. 그 얼굴들 위로 시간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고 그 막을 어느 쪽으로 찢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한번 쥐었다 폈어요. 마디 소리가 작게 났고 왼손의 힘줄이 반짝였어요. 뒷목의 열이 조금 내렸고 호흡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목소리를 아주 낮게 들었습니다. 들릴 듯 말 듯, 그러나 자신에게는 분명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문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가 완전히 닫힌 문을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문틀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거칠게 닿았고 그 감촉이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상구 표지등 아래에서 한 번 멈췄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약간 떨렸지만 끝에서 안정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계단참 창문 너머로 초여름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주차장 위 가로등이 켜지며 둥근 빛을 만들었고 길가의 악센트 조명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차 한 대가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고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에 비해 그의 안쪽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짐은 요란하지 않고 되게 조용히 스며드는 법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계단참에 서 있었어요. 옆 벽에는 비상대피 안내도가 붙어 있었고 화살표는 단순하고 친절했어요. 그 단순함이 부러웠습니다. 삶에는 늘 두세 개 이상의 화살표가 동시에 보였고 어느 쪽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이마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발걸음을 돌려 다시 복도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까지 가지는 않았고 복도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문 너머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정리하는 숨소리,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의 심장 박동이 맞춰졌고 가쁜 숨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10일을 향해 가는 걸 보다가 시선을 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은 지나가도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에게 상견례의 문은 방금 닫혔고 비 오던 복도의 문도 방금 닫혔습니다. 닫힌 두 개의 문 사이에서 그는 서 있었어요.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다른 손으로 셔츠의 주름을 펴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어깨를 한 번 뒤로 젖히자 등뼈 사이로 짧은 통증이 스쳤어요. 그 통증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바닥의 빛 얼룩을 보았습니다. 천장 조명이 반사되어 작은 타원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타원형의 가장자리가 흔들리고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는 그 흔들림을 따라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침묵에도 모양이 있고 때로는 그 모양이 다음 말을 지켜준다고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향했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발뒤꿈치를 조심스레 떼며 내려갔어요. 손잡이를 가볍게 쥔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층계참마다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깥 냄새가 짙어졌어요. 문을 밀고 나가자 저녁 바람이 넓게 스며들었습니다. 기온은 조금 선선했고 바람 끝의 습기가 피부에 얕게 닿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서쪽은 아직 붉었고 동쪽은 벌써 어두웠습니다. 그는 셔츠 소매를 한 번 걷어 올리고 손등으로 목 뒤를 문질렀어요. 열이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지만 이번에는 짧게 울리고 멈췄어요. 그는 알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주차장 끝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 숨이 길어지는 만큼 머릿속 소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는 문득 돌아서 한정식집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따뜻한 글씨체가 유리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 속에 조금 전 자리의 얼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 신부의 얼굴, 신부 어머니의 얼굴. 그중 마지막 얼굴이 가장 또렷하게 남았어요. 오래전 비 오는 밤에 사라졌던 얼굴이 오늘은 밝은 조명 아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중얼거렸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안쪽의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골목을 따라 멀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한 칸씩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이 끊길 때마다 어둠이 얇게 덮였고 다시 다음 불빛이 그 어둠을 걷었어요. 그 반복 속에서 그의 호흡은 한결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이었어요. 공기에서 국화와 된장의 잔향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냄새가 오늘의 끝을 알려준다고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문틀의 거친 감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가슴 안쪽의 열은 서서히 식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마음속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두었어요. 닫히지 않은 그 틈으로 오래된 시간의 바람이 들어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한정식 집 안은 금세 낮은 웅성임으로 채워졌어요. 넘어진 젓가락은 이미 치워졌지만 자리에 남은 공기의 진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따뜻한 물을 내왔고 은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잔 표면의 얇은 김이 허공으로 올라가다 곧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수증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냅킨을 접었죠. 사람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테이블 중앙의 꽃이 아주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잠깐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췄어요. 문틈 너머 복도는 비어 있었고 아버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돌아왔어요. 의자 등받이가 미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은지는 지훈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았어요. 손끝의 온도는 따뜻했지만 그 온도가 무엇을 안심시켜야 하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죠. 윤미정은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르고 자리에 물컵을 정렬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흔들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그녀의 말은 낮았고 끄터미가 단정했습니다. 신부 측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 말 위로 조심스러운 침묵이 한 겹 더 포개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모두가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바람이 식당 간판의 끈을 흔들었고 종소리가 뚝뚝 끊겨 들렸습니다. 주차장 불빛이 한 칸씩 점등되며 바닥에 둥근 원을 만들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고 그 이름 옆에는 부재중 표시가 빨갛게 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는 말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윤미정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은지와 시선을 맞추고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준비가 부족했네요. 은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대화의 끝부분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두 얼굴 사이에 선 자신이 얼마나 얕은 발판 위에 서 있는지 지금 처음 실감하고 있었죠.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주차장 끝에 서 있던 지우는 바퀴 소리가 사라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았고 남은 빛이 건물 유리에 얇게 붙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짧게 남겼습니다.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괜찮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작은 진동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은지와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복도 끝까지 흰 빛이 이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낮에 식탁에 두고 나온 신문이 반 접힌 채 있었고 소파 위에는 외투가 가지런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였지만 공기만 달라져 있었죠. 은지는 물을 떠와 테이블에 올려두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누구의 생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들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면 해요. 그녀는 손가락을 깍지꼈습니다.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잘못 고르면 다 베이죠. 그 문장은 마치 얇은 유리를 손바닥으로 덮는 모양이었어요. 당장 깨뜨리는 대신 내일까지 모양을 보겠다는 뜻이었죠. 창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건물들이 가지런히 줄을 섰고 그 사이로 자동차 등이 흘렀어요. 그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다가 떼었습니다. 손자국이 맺혔다가 곧 흐려졌습니다. 그 흐려짐이 오히려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어요. 밤 10시를 넘겨서야 지우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복도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고 현관문 초인종의 빛이 희미하게 전멸했습니다. 벨을 누르자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멈췄어요. 문이 반쯤 열리고 체인이 걸린 상태로 멈췄습니다. 도윤의 눈이 어둠에 적응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왔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마른 느낌이었어요. 지우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만 얘기해요. 체인이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이 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리모컨은 TV 옆에 가지런히 놓였고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얹고 서 있었어요. 등이 평소보다 조금 더 굽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탁자가 있었어요. 의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약간 비스듬히 돌려져 있었습니다. 그 각도가 오늘 밤의 거리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지훈이 먼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 가볍게 깍지를 떴어요. 손등에 힘줄이 드러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말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도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답이 방 안의 공기를 한번 낮췄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어요. 낮아진 어깨는 체념의 모양 같기도 했고 준비의 모양 같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안에는 수십 개의 밤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지. 그게 맞는 줄 알았다. 그의 말끝이 아주 살짝 갈라졌습니다. 거실식의 초침이 한 칸 앞으로 갔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말을 쏟아내지 않는 일도 힘이 든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는 잠깐 눈을 감고 어릴 적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 아버지가 비오는 운동장에 우비를 입고 뛰어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도 비는 자주 왔고 누군가는 계속 뛰어왔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과 겹쳤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 사이에선 비밀이 더 위험해요. 알겠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오늘 내린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소파에 앉았어요. 소파 스프링이 아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겠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 말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창문 밖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커튼 그림자가 벽 위에서 얇게 흔들렸어요. 지우는 그 흔들림을 잠시 따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고 그 짧음 안에 오랜 서운함과 남은 믿음이 함께 스쳤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던 지훈이 멈췄어요. 신발장 위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종이 풍선을 들고 있는 아이와 그 곁에서 어색하게 웃는 젊은 아버지. 지훈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밤을 머금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역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홀 벽에 비상구 안내도가 초록색 빛을 고르게 뿜었어요.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새 메시지를 썼습니다. 내일 저녁 셋이서 만나요. 보낸 사람은 아버지와 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번호 하나였습니다. 윤미정의 번호였죠. 그는 손끝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번쩍였어요. 그 시각 윤미정은 불 꺼진 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접힌 냅킨이 2장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볼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냅킨 위에 둥근 원을 하나,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렸어요. 원은 쉽게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 끝을 멈추고 손바닥으로 살짝 문질렀어요. 검은 잉크가 손끝에 오마 붙었고 그 자국이 오래된 반지 자리처럼 남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메시지를 읽은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겹쳐 있었고 그 뒤로 도시 불빛이 멀리 깜빡였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문장 끝에 온점은 없었고 그 빈자리가 오늘의 여백을 닮았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어요. 세 사람의 창문은 서로 다른 높이에서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죠. 같은 바람이지만 다른 속도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신발끈을 풀었어요. 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오늘 하루가 겨우 끝났습니다. 도유는 소파에 앉아 허리를 곧게 폈어요. 탁자 위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그 미지근함이 오히려 속을 달랬어요. 그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얇은 틈으로 들어와 이마를 식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피하지 않겠다고요. 말을 했다면 끝까지 듣겠다고요. 윤미정은 등을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손바닥에 묻은 잉크를 문질러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 자국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은 길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내일을 향해 천천히 밀려갔어요. 창밖의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새 창문이 그 바람을 각각의 길이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밤의 소음이 얇아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초침이 10일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의 그림자가 한 칸씩 밀려났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만큼 내일 만남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도유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젖혔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사각형의 빗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커피포트에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고 식탁 위엔 전날 밤 마시다 남은 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따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잔을 손에 쥐었지만 그 따뜻함이 손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제의 상견례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간 자신,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눈빛. 그 눈빛 안에는 분명한 당혹감과 설명되지 않은 어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 저녁 셋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결국 피하지 못할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의 냉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유는 약속 장소인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간판은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 조명이 새어 나왔어요.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는 벽 쪽 자리로 들어가 앉았어요. 잠시 후 지훈과 은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지훈은 아버지 옆에 앉았고 은지는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열렸어요. 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찬장 유리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찻집의 음악이 작게 줄어들었고 바깥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지.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땐 제 병이 심각했어요. 그녀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분명 붙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게 더 두려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살짝 두드렸어요. 그 두드림이 그날 밤빗소리와 겹쳤습니다. 병? 그는 낮게 되물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두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도 떠나면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한텐 이유보다 결과가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떠났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 죄야.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은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그들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금세 식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런 식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었죠. 그때의 온기와 지금의 온기가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돌고 돌아 다시 같은 자리로 온 듯 했어요. 잠시 후 윤미정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이건 그때 미처 주지 못했던 편지예요. 그녀는 봉투를 지훈 앞에 밀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테이블 표면을 따라 미끄러졌고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편지? 지훈이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병원에서 썼어요. 내가 정말로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적혀 있어요. 지훈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젠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나 이제 곧 떠나요. 또 떠난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멀리 가진 않아요. 단지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해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예요. 그녀의 미소는 얇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보다 상처가 더 깊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치료 잘 받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은 짧았지만 눈물보다 더 진했습니다. 도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포개며 시선을 내렸어요. 세 사람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닿을 듯 말 듯 멈춰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찻잔 위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찻집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거리에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다시 돌아올까?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 끝 붉은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의 집 안에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고 밤이 되면 냉장고의 기계음이 유일한 소리였어요. 식탁 위엔 반쯤 마른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찻집에서 떠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사온 꽃이었죠. 그는 그 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면 모든 것이 정말 끝날 것 같았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유는 커튼을 반쯤 걷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가의 벚나무가 초록잎을 반쯤 키웠고 옆집 개가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손목을 주무르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죠.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얘기 좀 나눠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그날 저녁 식탁 위엔 간단한 반찬 두세 가지가 올려졌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도유는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사라지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양복 차림이었고 얼굴엔 피로와 망설임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들어와라. 아버지 잠시만요. 지훈이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말에 도유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입원하셨어요. 병이 많이 진행됐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유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지? 말릴까 봐요. 어머니는 아버지 보기를 두려워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도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명은? 간암이래요. 이미 3기예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마른 흙처럼 바짝 말라 있었죠. 숟가락이 굳은 채로 식탁 위에 멈췄고 방 안의 공기까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결국 또 그렇게 혼자 싸우는구나.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으로 같이 가실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는 얇았고 바람에 따라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병실 문을 열자 윤미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미소가 번졌어요. 왔네요.
그의 목이 굳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꽃병 하나와 종이컵 2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았어요. 병원은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너무 피곤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피곤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가에 서서 부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을 붙이지 못한 채 두 사람의 공기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번엔 당신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했죠. 이제 그럴 힘도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도망 안 칠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갔어요. 그녀의 손등 위에는 파란 혈관이 얇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지.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을 듣네요. 그녀의 눈물이 베개에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문가에서 돌아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둘만의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온 지우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손바닥을 유리에 댔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모자를 고쳐 씌워주던 손길. 그 손길이 지금의 창백한 손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창문에 닿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창문에는 그의 숨결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컸네요. 그렇지. 당신 덕이에요. 아니야. 너 없는 자리 메우느라 버둥뗀 게 다야.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자랐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준 선물이야.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비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우리 찻집 마당에 심은 감나무.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나무 아직 있어. 정말요? 응. 매년 가을마다 열매가 맺혀. 근데 이상하지? 한 알도 따먹질 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젠 한 알 따서 드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같은 소리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아직 살아야죠. 난 이제야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쥐었습니다. 이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의 원망이 그 손끝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비소리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줄을 이루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비로소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병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정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가 쪽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조용한 바람이 실내 공기를 식혔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자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은 깨어 있었죠. 그의 시선은 병상에 놓인 그녀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주사 바늘 근처에 퍼져 있는 푸른 핏줄이 얇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작은 체온이 손끝에 닿았고 그 온도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감각이었죠. 도윤 씨. 그녀가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낮에 지훈이 왔다 갔어요. 알고 있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녀석, 눈이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 아직도 그 아이를 보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 내가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라서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 널 원망하던 시간보다 지금 널 걱정하는 시간이 더 길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럼 이제 됐네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도윤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달빛이 차단되자 병실 안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이 밝기 전 지훈이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흰 셔츠 위에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단단한 결심이 보였죠.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아, 엄마 이제 그만 말해요. 힘드실 거예요. 아니,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녀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지훈이 급히 베개를 받쳐 주었어요. 그날 내가 떠난 이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병 때문에 떠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겁이 났어. 너무 젊었고 너무 무서웠어. 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거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 사랑하면서 떠나는 게 더 고통스러웠거든. 그녀의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야, 해야 해.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너를 낳고 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병이 찾아오고 사랑이 식어버릴까 봐 그게 무서웠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지훈은 울음을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득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는 천천히 아내 곁에 앉았어요. 이젠 숨길 것도 미워할 것도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병실 창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손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공기 속의 긴장과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는 하얀 국화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윤미정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면 어머니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죠. 도윤은 매일 꽃을 갈았습니다. 그는 국화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시간이 사람을 갈아버렸지. 그녀는 웃었어요. 그럼 시간에게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래야겠지.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요해졌어요. 당신 나 용서해줘요? 그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이 들었고 도유는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초록빛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였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도유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나도 괜찮아요. 모니터의 소리가 천천히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후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 밝아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침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우는 한 걸음 다가가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얀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미정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줄게. 그 말은 기도 같았고 작별 같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병실 안의 고요를 천천히 깨웠습니다. 긴 세월의 원망은 그렇게 눈물과 함께 완전히 풀려나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도윤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초침을 움직였고 그 소리만이 하루의 경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처럼 들렸어요. 탁자 위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유리컵에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윤미정의 영정 사진이 작게 인화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틀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갔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낮았고 조금은 이물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속 어딘가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지훈은 검은 정장을 벗고 소파 위에 조심스레 걸어두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왔냐? 네, 이제 정리 좀 하시려고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순 없지.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사진 여기에 두실 거예요? 응. 여기면 늘 보이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탁자 위에 국화를 새로 갈았습니다. 물컵 속에 꽃이 흔들리며 맑은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 물결이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왜?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 기억하시죠? 어떤 말이냐? 이젠 용서하라고요. 그래야 편히 눈 감을 수 있다고. 도유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잔잔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어요. 도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 웃더라. 알아요. 그 웃음 저도 봤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워했는데 마지막엔 이상하게 그게 다 사라지더라. 그게 용서 아닐까요? 도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비친 표정이 오래전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유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미정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웠어요.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봄을 찾으세요. 그는 글씨를 따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잉크 자국이 미세하게 거칠었지만 그 감촉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사진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오래전 첫 집이 있던 자리였어요. 이젠 그 자리에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다시 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문득 미정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봄을 찾으세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에는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의 커피 기억 블렌드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는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지훈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그래. 한번 와봤다. 좋은 곳이네요. 이름도. 응, 마음에 들어. 둘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 국화부터 맞겠지.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커피 향이 잔잔히 퍼졌고 창밖에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잎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그 순간 도윤은 아주 오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그 어떤 얽힘도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 지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말한 봄이에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이제 나도 괜찮다. 커피잔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퍼지며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그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국화의 하얀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그녀의 향기가 묻어있는 듯 했어요. 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무게가 가볍게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30년의 시간은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국화가 반쯤 시들어 있었지만 그 향은 여전히 은은했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 가라, 미정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어요. 30년의 시간 동안 미움으로 단단해졌던 가슴이 이제는 조용히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바로 옆에 있는 듯 온기가 느껴졌죠. 그 온기가 사라질까 봐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요. 뭔데? 엄마 병실에 있던 물건이에요. 간호사가 따로 보관해 줬대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와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낡아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11일 비가 내렸다. 오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았다. 나는 도망쳤다.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지훈이가 오늘 울었다. 도윤 씨도 울었다. 나는 도망쳤지만 마음만큼은 두 사람 곁에 있다. 글을 읽는 내내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한 장 한 장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늘 아버지를 생각하셨네요. 그래, 그랬던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장을 덮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오래된 금반지, 다른 하나는 낡은 목걸이에 걸려 있던 얇은 은반지였습니다. 그는 금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혼할 때 맞췄던 거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지우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같이 묻어드려야겠네요. 아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여기 두자. 그래야 내가 가끔 볼 수 있지. 저녁이 다가오자 집 안으로 붉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국화 위로 떨어져 부드러운 색을 냈어요. 도윤은 반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먼 하늘에는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말대로 나도 이제 봄을 찾았다. 그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감나무 보러 갈래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그 나무도 오래 기다렸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옛집이 있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로 옆 들판에는 이미 초록빛이 가득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감나무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나무 아래로 걸어갔어요. 나뭇가지는 무성했고 잎사귀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쓸었습니다. 이 나무 아직 살아있구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나무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겠지. 아버지, 그럼 하나 따가요. 엄마가 부탁하셨잖아요. 감 하나 따먹으라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잡고 손을 뻗었습니다. 감 하나가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햇살에 비친 주황빛 열매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감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말한 마지막 봄이구나.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정말 편히 쉬실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편해. 그는 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웃음처럼 들렸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잘 가라, 미정아. 이번엔 정말 마음으로 배웅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 위에 내려앉았다가 금세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 새가 멀어질수록 도윤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세월의 끝에서 찾아온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국화향이 멀리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계절은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햇살은 짙어졌지만 도윤의 집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윤미정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매일 새로 갈아둔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된 기억을 데워주는 듯 했죠. 그는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두었습니다. 너도 향기 맡아봐라. 오늘 건 조금 진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어느새 도윤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독백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종종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피곤 속엔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카페 오픈 날짜 정했어요. 그래? 이름은 뭐로 할 건데? 다시 봄으로요. 어머니가 남긴 말이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딱 그 사람 스타일이야. 그래서 국화도 한 송이 놓으려고요. 그녀가 보면 좋아하겠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뒤 카페 다시 봄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간판 아래로 하얀 커튼이 흔들렸고 문을 여는 순간 커피 향과 함께 새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윤미정의 작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머니 자리로 비워둘 거예요. 도윤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향을 음미했습니다. 커피 향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이제 진짜로 괜찮겠네. 네, 저도 그래요.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월이 조금 느려지는 듯 했어요. 도윤은 손을 들어 창문 틈을 살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고 국화향이 한층 진해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미정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미정이 남겨준 세상에서 살아야겠구나. 그 말에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 들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늘 내가 이렇게 말하길 기다렸을지도 모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올랐고 유리창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햇살이 그 틈새로 들어와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늬가 마치 그녀의 손끝이 다시 세상을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깊어가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부부 한 쌍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랬겠죠? 도윤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의 눈동자에 따뜻한 빛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빛은 추억이라기보다 여전히 현재에 머무는 온기 같았어요. 문득 카페 안 스피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윤미정이 즐겨 듣던 옛 노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사람. 가사는 오래된 추억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녀가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고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너도 편히 쉬어. 노을빛이 카페 안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국화꽃을 비추었고 그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어요. 지우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봄이에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봄이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잘 지냈죠, 도윤 씨? 그는 그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 남았고 그 그리움 속에는 따뜻한 삶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김은 마치 봄날의 안개처럼 부드럽게 카페 안을 감쌌어요. 그 안에서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이제 정말로 괜찮다. 카메라가 천천히 창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화꽃이 햇살에 반짝였고 그 옆에는 다시 봄이라는 간판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려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흩날림 속에서 한 남자의 웃음소리와 한 여자의 잔잔한 숨결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이 봄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